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68세 할머니가 황혼 소개팅 후 겪은 놀라운 사연 거 뒤로 이어지는 기가 막힌 이야기.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부터 이정희님의 충격적인 사연을 들어보시죠. 제 나이 68세입니다. 5년 전 40년을 함께한 남편과 사별하고 서울 외곽의 24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작은 꽃가게를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는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처음엔 홀가분했습니다. 아픈 남편 수발 들 필요도 없고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외로움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밤마다 텅 빈 침대를 보며 한숨만 쉬었죠. 취미생활도 하고 교회도 다녔지만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 권사님이 던진 한마디 정희 씨, 내가 아는 분 한번 만나보실래요? 60대 후반이신데 점잖고 신실한 분이에요. 솔직히 처음엔 웃어 넘겼습니다. 소개팅이라니 제 나이에 웃기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권사님이 보여준 사진 한 장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박동석 씨라는 그분은 구수한 인상에 따뜻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어요. 지방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다 서울로 올라오셨다고 했죠. 결국 소개팅 자리가 잡혔고 저는 오랜만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하고 옷도 새로 샀어요. 처음 만날 날 카페에서 그를 기다리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박동섭 씨는 정확히 약속 시간에 나타났어요. 사진보다 더 따뜻한 인상이었고 목소리도 낮고 편안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마음이 편해졌어요. 특히 그가 한 말에 가슴이 찡했죠. 정희 씨 나이 들어 제일 힘든 건 따뜻한 밥 한 끼 함께 먹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저도 정확히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손가락 하나가 저 같은 노인들에게 큰 용기가 된답니다. 박동섭 씨와 첫 만남 이후 우리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처음엔 문자 몇 줄이 전부였지만 점점 통화도 길어졌죠.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가 데이트 코스를 짜오는데 정말 세심했어요. 제가 꽃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서울 숲으로 데려가 꽃길을 걸었고 발이 아프다고 했더니 다음엔 한강에서 유람선을 타자고 했죠. 두 번째 만남에서 그는 작은 선물을 가져왔어요. 손수건이었는데 자신이 직접 작은 꽃자수를 놓았다고 하더군요.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그 손수건을 받았을 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화려한 선물은 아니었지만 그 정성이 오히려 더 특별하게 느껴졌죠. 한 달쯤 지났을 때 그는 제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어요. 옛날 영화를 상영하는 작은 극장이었는데 젊은 시절에 봤던 추억의 영화였어요. 어두운 극장에서 영화에 집중하다가 문득 그의 손이 제 손 위에 살며시 올라왔을 때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마구 뛰었죠.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손을 잡는 건 거의 40년 만이었으니까요.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갑자기 비가 내렸어요. 우산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그는 재빨리 자신의 자켓을 벗어 제 어깨에 둘러주었죠. 함께 비를 맞으며 달려 인근 카페로 들어갔어요. 그의 셔츠가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는데 나이에 비해 탄탄한 체격이 눈에 들어왔어요.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죠. 세 번째 데이트에서 동섭 씨는 제게 꽃을 가져왔어요. 꽃가게 하는 제게 꽃을 선물한다며 미안해 하셨지만 오히려 그 모습이 더 사랑스러웠죠. 정희 씨 오늘 정말 예뻐요.
그 한마디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거울을 보니 마치 소녀처럼 볼이 빨갛게 물들어 있더군요. 2달쯤 지났을 때 동섭 씨는 요리를 배워왔다며 제 집으로 초대해달라고 했어요. 본인이 직접 음식을 해주겠다고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요리는 간이 조금 세긴 했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식사 후 포도주 한 잔을 마시는데 그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희 씨, 나 당신한테 반했어요. 아직 사랑이라고 말하긴 이르지만 마음이 자꾸 당신을 향해 달려가요. 그 말에 제 가슴은 마구 요동쳤어요. 3번째 달에 접어들었을 때 그는 제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죠. 아이들도 잊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작은 케이크와 함께 손수 뜬 목도리를 선물해 주었어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그가 제 손을 꼭 잡더니 입술을 가져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입맞춤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그날 밤 그는 제 집 문 앞에서 아쉽게 인사하고 돌아갔지만 그 입맞춤의 여운은 오래도록 남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박동섭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희 씨, 사실 요즘 고시원에서 지내는데 너무 불편해요. 정희 씨 집이 아늑하고 조용하니 내가 들어가 살면 같이 밥도 먹고 더 잘 지낼 수 있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박동섭 씨는 진지하게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라고 설명했죠. 우리 나이에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이 좋겠다고요. 우리 나이에 외롭게 살 필요 없잖아요.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요. 많은 고민 끝에 저는 동의했어요. 아이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는데 아들은 별말 없었지만 딸은 처음엔 반대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행복하다면 좋겠다고 마지막엔 말해주었죠. 박동섭 씨가 짐을 들고 제 집으로 들어온 날 저는 너무 설레고 긴장됐어요.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평생 모은 게 여행 가방 2개 분량이라고 했죠. 저녁을 함께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그가 뒤에서 제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그의 체온이 제 등 뒤로 느껴졌죠. 어깨에 그의 숨결이 닿았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밤이 되자 서로 어색한 기류가 흘렀어요. 제 침실 문 앞에서 그가 머뭇거리더군요. 남편과 함께 쓰던 침대에 다른 남자가 눕는다는 게 생각만 해도 떨렸거든요. 그에게 작은 방에서 주무셔도 된다고 말했지만 그는 섭섭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결국 함께 침실로 들어갔지만 각자 거리를 두고 누웠죠. 자정이 가까워올 때까지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의 숨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죠. 문득 그가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의 시선이 어둠 속에서 마주쳤을 때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정희 씨, 괜찮아요. 우리 천천히 알아가요.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부드럽게 울렸죠. 그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에 마음이 놓였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설렘도 느껴졌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함께 TV를 보다가 그가 문득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저도 모르게 그의 품에 기대게 되었죠. 그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어요.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제게 진한 키스를 했어요. 부드럽게 입술을 겹치더니 점점 깊어졌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온몸을 타고 흘렀어요. 그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을 때 마치 20살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가 옷자락에 손을 넣었을 때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의 부드러운 손길에 저도 모르게 몸을 맡겼죠. 남편이 돌아가신 후 5년 만에 누군가와 그런 관계를 맺는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여자로서 인정받는 것 같아 기뻤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몸을 맡겼답니다. 남들이 보면 웃을지 모르지만 우리 나이에도 그런 열정이 있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아침에 일어나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같이 요리하면서 하루 일과를 나눴죠. 밥상에 둘이 앉아 식사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작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큰 행복이었고요. 밤이면 그의 따뜻한 품에 안겨 여자로서의 행복을 느꼈죠. 처음엔 낯설고 부끄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편안해졌어요. 그와 함께 샤워하던 순간들, 침대에서 속삭이던 대화들, 그 모든 것이 나이 들어서도 가능하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동섭 씨는 매일 아침 제게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정희 씨, 당신 덕분에 이제 외롭지 않아요. 매일 밤 그의 품에 안겨 잠들 때면 저도 정말 외로움이 사라진 것 같았죠. 그의 손길은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열정적이었어요. 어떤 밤에는 그가 와인 한 잔을 건네며 제 귀에 속삭이기도 했어요. 정희 씨, 오늘 밤 달빛이 참 아름답네요. 당신처럼. 그런 날은 거실 소파에서 시작된 포옹이 침실로 이어지곤 했죠. 하지만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동거한 지 약 한 달쯤 되던 날 저녁 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받을 때면 조금씩 자리를 피했고, 문자가 오면 화들짝 놀라며 서둘러 확인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박동섭 씨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정희 씨,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무슨 일이에요? 사실 내 아들이 요즘 좀 어려워요. 회사에서 잘렸는데 집세도 밀리고. 저는 그의 고민을 이해했어요. 자식이 어려우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잠깐만 우리 집에 들르게 해주면 안 될까? 다른 집 구할 때까지만 자녀가 어려우면 돕는 게 맞겠죠. 잠시 머무는 거라면 그렇게 저는 동의했어요. 하지만 이틀 후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박동섭 씨의 아들 민호 씨뿐만 아니라 며느리 연미 씨와 손자 준서까지 모두 짐을 들고 서 있었거든요. 아버지 여자친구분이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어색한 인사가 오갔어요. 민호 씨 가족은 마치 오래 머물 것처럼 큰 짐을 가져왔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박동석 씨를 믿기로 했죠. 잠시만 머무는 거니까 하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달라졌어요. 24평 아파트에 5명이 살다 보니 공간이 너무 좁았어요. 화장실은 항상 누군가 사용 중이었고 냉장고는 금세 비었죠. 전기세와 수도세는 2배 이상 올랐고요. 밤에는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박동섭 씨와의 친밀한 시간도 가질 수 없게 되었죠. 벽이 얇아서 소리가 다 들리니까요. 처음엔 둘 다 조심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박동섭 씨는 점점 그런 부분에 무신경해졌어요. 밤에 술 한잔 하고 들어와서는 제게 다가오려 했죠. 하지만 제가 거절하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정희 씨,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아요. 당신 마음이 변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싫어진 거예요? 이런 말들을 속삭이면서 억지로 저를 안으려 했어요. 하지만 방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 아이 생각에 저는 계속 거부할 수밖에 없었죠. 2달이 지났을 때 저는 이미 집안에서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면 줄을 서야 했고 주방에서 요리할 자리도 없었죠. 냉장고에는 제가 산 적 없는 음식들로 가득했어요. 어느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며느리 영미 씨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오늘 준서 학교에 도시락 좀 싸주세요. 제가 면접 가야 해서요. 네, 그런데 저도 가게에 연미 씨는 제 말을 자르며 말했어요. 90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영미 씨는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도시락 준비를 시작했고 결국 꽃가게는 늦게 열 수밖에 없었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거실은 항상 어질러져 있었어요. 손자 준서는 TV를 크게 틀어놓고 소파에 누워 있었죠. 준서야, TV 소리가 너무 크구나. 하지만 준서는 저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남편의 사진이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사진 청소하다가 옮겼어요. 그 자리에 준서 학용품을 놓았거든요. 영미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큰 상처였죠. 그 사진은 제게 가장 소중한 추억이었으니까요. 밤에 박동섭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동섭 씨 민혼의 가족이 언제쯤 나갈 예정인가요? 글쎄 아직 민호가 취직도 안 됐는데. 처음엔 잠시라고 했잖아요. 그러자 박동섭 씨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가족끼리 너무 각박하게 굴지 마요. 쟤들도 살 곳이 없잖아. 그 말에 저는 큰 상처를 받았어요. 가족이라는 말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저 집주인일 뿐이었나 봐요. 밤이 되면 더 힘들었어요. 박동섭 씨는 소주 한두 병을 비우고 들어와 제게 다가왔죠. 그의 숨에서는 술 냄새가 진하게 났고 행동은 점점 거칠어졌어요. 내가 당신 남편이나 다름없잖아. 왜 이렇게 차갑게 굴어? 이런 말을 하며 제 몸을 만지려 했죠. 저는 거부했지만 그는 점점 화를 냈어요. 아들이 옆방에 있는데 이러면 내가 얼마나 창피해.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제 집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어요. 냉장고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넣을 자리도 없었고, 거실에서 편하게 TV를 볼 수도 없었죠. 침실조차 더 이상 제 공간 같지 않았어요. 어느 주말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3배나 늘어난 금액이었거든요.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네요. 사람이 늘었으니 당연하지. 박동섭 씨는 신문을 보며 덤덤하게 대답했어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제 딸 민지가 방문했어요. 민지는 집 안 상황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저를 밖으로 불러냈죠.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엄마 집이 아니라 거의 하숙집이잖아. 잠시 도와주는 거야. 잠시요 벌써 짐이 이만큼인데 엄마 속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민지의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박동섭 씨를 믿고 싶었죠. 민지야, 너무 그러지 마. 동섭 씨는 좋은 사람이야. 엄마 정신 차려요. 아빠 돌아가시고 외로우신 거 알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는지 박동섭 씨가 베란다에서 나왔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죠. 따님이 우릴 환영하지 않는 것 같던데. 갑작스러워서 그래요. 그런데 동섭 씨 정말 민혼에는 언제쯤? 그러자 박동섭 씨는 제 말을 끊고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결혼 신고라도 해요. 갑자기요. 우리 가족 전입 신고 좀 해야 하니까 이참에 확실히 하는 게 어때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박동섭 씨에게 저는 여자로서의 정의가 아니라 그저 집과 생활비를 제공하는 사람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날 밤 박동섭 씨가 술에 취해 들어왔을 때 저는 무서웠어요. 당신 딸이 뭐라고 했어? 우리 보고 나가라고 했지. 그가 제 팔을 세게 붙잡았어요. 너무 아팠지만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죠. 옆방에는 민혼의 가족이 자고 있었으니까요. 아니에요. 그런 말 안 했어요. 제가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박동섭 씨는 믿지 않았어요. 내가 바보로 보여. 내 새끼들 내쫓으라고 했지 아니면 나까지 같이 나가든가. 처음으로 그에게서 폭력적인 모습을 봤어요. 그 전까지는 술을 마셔도 이렇게까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겨우 그를 달래재웠지만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꽃가게에서 오랜 단골 손님인 박옥자 씨를 만났어요. 정희 씨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요?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옥자 씨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정희 씨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용당하는 거예요. 당신 집 당신 인생이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당신의 삶을 되찾아야죠. 지금이라도.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모두를 거실에 불렀어요.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죠.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다음 주까지 모두 이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동섭 씨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희 씨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 결혼도 얘기했잖아요. 결혼이요. 저는 여자로 사랑받고 싶었는데 결국 집주인만 남았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며느리 영미 씨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가족인데. 가족이요. 언제부터 우리가 가족이었나요? 저는 이 집의 주인이고 더 이상 이용당하고 싶지 않아요. 일주일의 긴장된 시간이 흘렀고 결국 박동섭 씨 가족은 짐을 싸서 나갔어요. 마지막 순간 박동섭 씨는 저에게 말했어요. 정희 씨, 우리 정말 사랑하는 사이 아니었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사랑은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서로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또다시 찾아온 외로움이 두려웠죠. 하지만 점점 평온함이 돌아왔어요. 내 집에서 내가 주인이 되는 느낌. 내 시간을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자유로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가끔 노인정에 가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활동도 시작했어요. 외로움은 여전히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나를 잃는 선택은 하지 않을 거예요. 황혼의 사랑은 아름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신중함 없이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걸 배웠죠. 외로움보다 무서운 건 나를 잃는 것이라는 사실도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세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이제 68세 이정희로 내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모두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위험한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사연을 보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